네, 오늘은 이미연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연구원님,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남친들의 공식 용어 있는 거 아세요? ZZANI, 자니?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가끔 있습니다. 아, 가끔 구남친한테 연락이 오세요? 네. 그러면은 구남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좀 반응을 하시는 편이신지? 일십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만약에 예전에 헤어졌던 남친이 정말 그동안 멋있어지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정말 완벽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5년 만에 돌아왔다고 치고 앞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어떤 얘기를 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그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네. 익십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면서 조금은 이제 여지를 두시는 것 같은데. 네, 만났을 때죠. 네. 그 카톡은 답장은 안 할 거고요. 아, 네. 뭐 만났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다른 사람들도 있는 자리라면은 오늘 네. 그리고 저희가 공부를 해볼 기업도 좀 비슷하다라고 들었어요. 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멋있어진 그런 구남친처럼 오랜만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볼 예정이죠? 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현대해상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올해를 기점으로 5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실손보험의 갱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이 실손 갱신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펀더멘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5년 만에 구남친이 돌아왔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현대해상 비유를 해봤습니다. 보험 업종과 오늘 소개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대해상이 손해보험사잖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과 또 섹터들과 좀 실적을 보는 방법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보험사를 볼 때 실적 지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나요? 네, 보통 보험회사들을 보실 때에는 주요 영업지표가 손해율, 사업비율, 그리고 투자 영업이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해율이라는 이 지표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원가율하고 동일한 지표이고요. 결국에 받은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을 했느냐를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지표는 보통 통상적으로 최근에는 80에서 90%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이외에도 사업 비율이라는 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 비율이라는 지표는 판관비율과 동일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받은 보험료 대비해서 사업비를 얼마나 지급을 했는지를 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 대부분의 사업비는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는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즉 설계사들한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통 이 사업 비율은 20에서 3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율과 사업 비율을 더하면은 합산 비율이라는 지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보통 이 합산 비율이 100%를 넘어가면은 보험회사는 보험 영업에서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보험료 대비해서 지급한 보험금하고 사업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 영업은 적자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손해율은 보통 8, 90%고 사업 비율은 20, 30%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영업에서는 항상 적자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는 또 다른 지표는 투자 영업 이익률이라고 하는 지표이고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이 보험회사는 이걸 현금으로 그대로 들고 있는 게 네. 아니라 운용을 또 하겠죠. 하겠죠. 네, 뭐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채권이라던가 이런 데 투자를 할 텐데 이렇게 투자를 했었을 때 내고 있는 연간 수익률을 저희는 투자 영업 이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보통 지금 한 3에서 3.5%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운용자산은 지금 채권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영업이익률은 주로 채권 금리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사의 실적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지표들을 살펴야 되는지 좀 살펴봤는데 보험 종류별로 이제 현대해상을 살펴봤을 때 보험료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주로 일반적으로 장기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66%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장기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은 건강보험 쪽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구매할 때 무조건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죠. 이 의무보험인데 이게 전체 보험료 중에서 보통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현대해상도 29%를 지금 차지하고 있네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 보험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 보험은 사실 이름은 일반 보험인데 내용은 별로 그렇게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보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예를 들면은 혹시 최근에 여행 다니실 때 코로나 이전에 여행자 보험 가입해 보셨어요? 가입을 했죠. 그 여행사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뭐 공항 가서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이 여행자 보험도 일반 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 파손 보험도 혹시 가입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네, 이것도 일반 보험입니다. 근데 이 보험들의 특징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가 그 앞서서도 그 보험료 받는 것 외에도 투자 영업이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적을 또 내는 방법들이 좀 다를 텐데, 그러면은 뭐 영업이익 추이랄까요? 그런 현대해상의 실적 추이를 보면은 트렌드가 좀 어땠나요? 네, 지금 아마 차트를 보시면은 영업이익 추이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보험 영업 쪽으로 잡히는 장기 자동차 일반 보험 쪽에서의 영업손익은 모두 다 적자로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반면에 이제 투자 영업 이익으로 잡히는 부분은 흑자로 나타내고 있을 텐데, 보통은 보험 영업 쪽에서 나타나는 이 적자를 모두 투자 영업 쪽에서의 흑자로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손해율이 굉장히 이 보험사에는 중요한 실적 지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손해율 역시도 보험 종류별로 조금씩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투자 포인트랑 또 연계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장기보험이라는 이 보험은 이름에서도 조금 느끼시겠지만 그 기간이 길잖아요. 가입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가입 기간 동안에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을 했고 이게 주기가 언제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언제 늘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장기보험 쪽에서 그 갱신이 좀 많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손해율이 아무래도 보험료가 늘어나니까 모수가 늘어나면서 분자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손해율이 계속 개선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죠.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혹시 막 10년 이렇게 가입하시지 않으셨죠? 네. 이렇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프라이싱 주기가 짧기 때문에 손해율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일반 보험도 좀 마찬가지예요. 일반 보험도 보통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기 때문에 리프라이싱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행자 보험, 휴대폰 파손 보험 이런 것도 사실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리프라이싱 주기가 짧은 보험 상품들이 손해율을 관리하는 데 좀 더 용이하고, 장기 보험처럼 갱신 주기가 긴 상품들은 아무래도 손해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리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현대해상뿐만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그런 실적 그 펀더멘탈 보는 법을 좀 배워봤는데, 여기에 좀 더해서 실적의 뭐 키 드라이버라고 할까요? 이게 뭐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지표가 성장을 해야지 실적도 성장하느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겠죠. 제조업과 동일하게 보험 업종도 매출은 P와 Q의 함수입니다. 결국에 보험료를 비싸게 받거나 아니면 많이 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많이 파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는 보험 상품 많이 가입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뭐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이런 굉장히 이제 매크로 요인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영업하기에 녹록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올리는 것이 유리한데 보험료도 사실 많이 올리기가 부담스럽죠. 또 저항이 있을 수가 있겠고 상품 판매와도 좀 직결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세금 같은 느낌이 있죠. 많이 올리면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험료가 인상이 됐었을 때 인상이 되자마자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갱신 주기가 돌아왔었을 때 보험료 인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부분은 보험료를 인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방향성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상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갱신 주기가 언제 돌아오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2008년 이전에 판매했었던 보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들이 갱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는 2023년에 갱신이 조금 더 많이 몰려있고 그 이후에 더 갱신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시작이 되는 시점은 올해고 앞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몰려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굉장히 좋은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5년 만에 돌아온 구남친이라고 이 제목을 한 힌트가 다 나온 것 같아요. 5년 만에 그러면 갱신주의가 돌아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대해상이 제일 좀 돋보일 것이다. 제일 멋있는 이제 구남친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현대해상이 그러면 이렇게 주기가 돌아오는 것에 특별하게 좀 수혜가 기대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5년 만에 한 번씩 갱신이 되는 것들 중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비중이 어떤 게 더 높느냐겠죠.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실손 보험들 중에 갱신 주기에 따른 비중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대해상이 가장 비중이 5년물 기준에서는 높습니다. 물론 지금 한화손해보험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따른 자본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화손해보험을 특별히 선호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조금 더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 양호한 보험사들 중에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현대해상이 현재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우측의 차트를 보시면은 보험료 인상률이 나올 텐데요. 보험료 인상률로 놓고 보셨을 때에도 현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를 놓고 봤었을 때 현대해상이 5년물 실손 기준에서는 가장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한 가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업계 자체에서도 좀 이제 좋은 흐름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해상이 가장 큰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러면은 좀 타임 프레임을 봤을 때 앞으로 그러면 한 몇 년 동안 그런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것에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앞으로 한 3년 내지는 4년까지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올해를 기점으로 올해는 한 10% 정도가 갱신이 되고요. 내년에는 20%가 갱신이 됩니다. 내후년에는 한 30-40%가 갱신이 되는데 이게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누적으로 계속 들어오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갱신이 12월에 몰려있다, 10월에 몰려있다 하면은 사실상 당해보다는 그 다음 해에 이 그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 주기는 사실상 2024년까지가 가장 이제 크고 이 효과가 조금 더 커지려면 25년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년 만에 돌아온 실손 그 갱신 주기, 5년 만에 돌아온 구남친처럼 현대해상 한번 달라진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보험 소개팅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팅 좀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섹터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 그 애프터는 계속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